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사정의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또 재미나게 이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올해 나이가 1921년생 여성분입니다. 신유생. 만약에 이분이 뭐 살아 계시다면은 102세입니다. 올해 나이가 102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그 태어난 연도, 본인이 태어난 연도에서 60년, 60갑자가 한 바퀴 삐 돌아가면 이제 그때가 환갑이라 해서 그 60살이 됩니다. 태어난 연도에서. 그러니까 요 할머니와 똑같은 그 천간과 지지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60년 뒤니까, 이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102세니까 60년 뒤니까 42입니다. 42살에 요 미달을 보면 을미달이 나올 겁니다. 42살 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요 일주도 나올 겁니다. 요 일주도 나오고 요 시간을 이렇게 누보면은 요런 팔자가 또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요 할머니께서 그 이제 책에 나온 사주입니다. 책에 나온 사주인데, 이 할머니께서 그 예전에 이 할머니 세대만 해도 예전에는 그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17, 18, 16, 17, 18, 19이면은 시집을 갔습니다. 20살 안에 거의 시집을 가고, 조금 늦게 가시는 분들이 뭐 21, 22, 23, 24, 25에 갔습니다. 그래서 25 안에는 거의 시집을 갔습니다. 25이 넘어가면은 완전 노처녀다. 20대가 넘어가면 노처녀다.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꽃다운 나이에, 그러니까 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18세 순위. 그러니까 그 꽃다운 나이에 17세, 18세, 19세 요래 시집을 가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요때가 1921년도면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자, 근데 지금이야 뭐 이제 그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이야 뭐 결혼을 늦게 하죠. 요즘에는 뭐 30세 넘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서로가 이렇게 뭐 만났다가 사귀다가 또 헤어지고, 만났다 사귀다 헤어지고 이러면서 자기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애인을 한 번도 안 사귀고 가는 사람들은 드물지요. 지금은 많이 사귀어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와 뭐 성격과 마음이 맞으면은 이제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시대만 해도, 이 할머니 시대만 해도 손만 잡아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손만 잡아도. 그리고 잠자리를 한번 했다 하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 이제 그 뭐 16세, 17세, 18세, 19세 요 상간에 하셨겠죠. 요 대운에. 요 대운이 12살에서 12대운입니다. 22살 전, 생일 전, 요 정유대운. 요때 이제 결혼을 하시고 20세 되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하고 뭐 한 2년 정도나 그래 사셨겠죠. 사시고선에 그 20세 전에 이제 또 결혼하고 배우자분께서 이 할머니 나이 20세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게 책에 나왔는데. 그 요대운입니다. 요대운. 뭐 요즘 같으면은 결혼을 늦게 하니까 뭐 피해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결혼을 하시고 그 세상을 떠나가셨는데, 요 할머니 이제 팔자를 보니까 아주 그 특이한 팔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42살 되신 분들이 요 사주와 똑같으면 지금 요때 결혼하는 분들이 없죠. 12살에서 22살. 그러니까 10대 때 결혼하는 분들이, 10대 후반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죠. 뭐 30대 넘어서 결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 같으면 피해 가겠죠. 근데 요때는 뭐 피해 가지는 못하고, 왜 그 배우자분께서 20대에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한번 사주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께 사주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할머니의 팔자 명절을 보면은 이 할머니께서는 이제 신유년 을미월 무술일 정사시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흘러가는 10년 대운은 이대운입니다. 오늘은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대운으로 이제 10년씩 대운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셨죠. 이 할머니가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지나가셨죠. 자, 요 할머니의 태어난 월지를 보면은 미달에 태어나셨습니다. 미달은 동물로는 양달이고, 이 사주명리학에서는
사오미, 사달이 뱀달, 오달이 말달, 미달이 양달입니다. 그래서 사오미 요 세 개의 달을 여름으로 봅니다. 여름은 뜨거운 화의 계절입니다. 자, 이 할머니께서는 화의 계절 여름에 하늘로부터 무토일간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이제 태어난 계절이 여름입니다. 화생토를 해주는 계절입니다. 자, 요게 이제 미토, 이제 겁재, 이제 같은 토입니다. 이제 요걸 이제 토로 보시되 이 사주명리학은 계절학이기 때문에 이 월지의 진수충미만큼은 계절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미월, 그러니까 팔자에 가령 화의 기운이 없어도 화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바깥에 여름에 한번 여러분들 나가 보십시오. 4달, 5달보다도 미달이 가장 뜨겁습니다. 아주 펄펄 끓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래서 화생토를 해주는 계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화생토를 해줘서 이 계절에 내가 이렇게 뿌리를 내렸고, 일주가 또 무술일주입니다. 무술일주고 여기도 뿌리가 되는 겁니다. 요 같은 토니까. 그리고 시간이 정사시입니다. 정사시. 여기 이제 여기서 화생토가 되고, 계절도 여름이고 아주 뜨거운 사주입니다. 여기 시간에서도 화생토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화토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주가 무지하게 강한 사주입니다. 자, 오늘은 뭐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볼 필요가 없고, 왜 요 대운에 그 배우자이신 할아버지께서 아주 일찍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셨는가, 이러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성분들이 이제 무토나 기토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그 배우자를 나타내는 오행이 목입니다. 목이 이제 관성입니다. 나를 와서 그걸 한다. 이래서 관성이 배우자를 나타냅니다. 자, 배우자를 나타내는 관성을 보면은 월간의 을목, 이거 정관입니다. 이게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우자의 일지가 또 배우자의 자리다 해서 우리가 배우자의 운을 볼 때는 일지와 그 배우자를 나타내는 그 십성을 보면 됩니다. 만약에 관성이 없을 때는 또 지장간까지 훑어보면 됩니다. 지장간에도 없을 때는 운을 또 보시면 됩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관성의 기운이 글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월간의 을목, 정관, 이 배우자입니다. 자, 근데 이 팔자를 딱 살펴보면은 이 배우자를 나타내는 글자가 백호의 백호, 일미 백호대산입니다. 백호의 백호, 백호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할머니를 아니죠. 배우자, 할아버지를 나타내는 글자가 백호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배우자 자리를 또 일지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또 배우자 자리도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 자리가 이렇게 미술형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술형을 맡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삼합으로 볼 때 그 해묘미, 목국 해묘미, 이 목이 이제 고장으로 들어가는 그 글자가 요 미토입니다. 미토. 이 토에는 이제 다 각 목화토금수 오행에 그 기운이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토. 그래서 토가 진수충미가 각 오행의 고장이라 합니다. 고장. 그래서 요 을목이니까 이제 해묘미 목국입니다. 해. 그러니까 우리가 삼재를 볼 때도 돼지띠 그리고 저 토끼띠, 저 바깥에 뭐 밤늦게까지 장사하시는 분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돼지띠, 토끼띠, 여기 양띠, 그래서 이게 이제 삼합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삼재를 볼 때도 그 세 개 띠는 같이 3년 동안 삼재가 들어오고 삼재가 나간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요 목을 나타내는 기운이 이 고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백호에다가 여기 또 고장으로 이렇게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덤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또 여기서 이렇게 형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형을 맞고, 여기에 이제 요 정유대운에 보면은 이 을목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볼 때는 이 여성분들이 관성을 보면서 대운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을목이 유에 여기에 보면 또 절지입니다. 십윤성으로 보면 이렇게 끊어지는 자리입니다. 절지. 그러니까 탁 잘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 자체가 또 기운이 약합니다. 아주 약한 거죠. 배우자를 나타내는 글자가 약하고, 그리고 옆에서 바로 또 신금. 을목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또 이렇게 살입니다. 살. 이거 바로 치는 겁니다. 이렇게 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는 요즘 같으면은 결혼을 늦게 하지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42살 되신 분이, 요 찾아보시면, 제가 찾아보니까 똑같은 사주가 또 나옵니다. 똑같은 사주가 제가 아까 만세력으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러한 분들은, 요즘에는 결혼을 뭐 30대 넘어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20대, 뭐 중반, 20대 후반에 하는 것도 요즘은 빠르고 30대 넘어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뭐 충분히 피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예전에는 뭐 손목만 한번 잡아도, 결혼을 해야 되고 잠자리를 한번 하면은 그냥 하늘 같은 서방님이 되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할머니 배우자분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성인묘라고 하는 거죠. 요 이제 배우자를 나타내는 글자가 이제 고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사주 구성이 이렇게 되신 겁니다. 그래, 물론 요때 당시 요 팔자가 다 똑같하고 요때 뭐 다 뭐 돌아가셨다고는 볼 수 없죠. 만약에 이제 또 객지로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예전 같으면 뭐 떠돌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뭐 몇 달이건 돌아다니다가 또 집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한 분들은 또 뭐 피해 가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부성인묘. 그러니까 이제 글자를 보면서, 우리가 지지를 보면서 그 배우자를 나타낸 글자가 지지에 이제 고장으로 들어가는 글자가 있으면은 그 배우자와 좀 인연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뭐 사별을 한다거나 아니면 배우자와 같이 살아가면서 이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번 팔자 같은 경우는 사설 또 원진도 이래 됩니다. 원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명적으로 배우자가 뭐 요때 돌아가셨다. 또 돌아가실 그분 또 사주를 보면은 돌아가실 분이 들어왔겠죠. 만약에 궁합을 또 봤다. 이러면은 또 뭐 피해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할머니가 혼자 사셨으면은 혼자 사시다 아주 그냥 늦게, 예전에는 뭐 하기야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뭐 지금까지 사주를 보는 그러한 시절이고 그랬으면은 피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 이제 뭐 피해 가지를 못하시고, 예전에는 또 뭐 자식이 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뱃속에 자식이 있거나 아니면 또 아이들이 1살, 2살 때 이제 뭐 자식이 한둘 있으면은 거의 예전에 그 어머님들, 이 할머니 시대는 거의 자식과 함께 재혼을 하지 않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가던 그러한 이제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사적인 신명도사가 이게 책에 나온 겁니다. 책에 나와가지고, 여러분께, 왜 요 나이에 배우자분께서 사망을 하셨는가,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께 재미난 사주 이야기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